네, 이번 시간은 제가 굉장히 또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아, 왜요? 네, 이번 시간은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요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머릿속에 키워드기도 하죠. 네네네. 근데 오늘 또 스페셜한 게스트가 한 분 오셨잖아요. 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또래의 남자분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이렇게 로망을 가졌을 법한 그런 분이죠. 네. 아, 그리고 저는 이분하고 인연이 좀 깊습니다. 오늘 게스트 일단 최정윤 씨. 네. 반갑습니다. 최정윤 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현재 애 하나, 남편 하나. 둘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얼굴이 작은. 이야.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도 인연이 참 깊습니다. 최정윤 씨의 데뷔를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네. 그 어렵다던 홍록기 옆자리. 내가 옛날엔 그랬다고.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어요? 깃불놀이 토요일 깃불놀이 안에 있는 토요일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이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가장 핫하고 신인이고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제 연인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이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항상 그거였어요. 게임맨 나와주세요. 이거 부르는 거였어요. 예, 그 한마디 하는데 정말 수많은 신인 여배우들이 다 경쟁이 붙어서 근데 제가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홍록기 선배님께서 정말 그때 당시 한숨을 탁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일주일에 얼마를 벌었더라.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를 딱 읊으시는데 이게 바로 스타구나. 진짜 엄청 잘 나왔구나. 예. 그동안 활동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사실 그러고 나서 못 봤어요 사실. 그렇죠. 예. 드라마로 이제 또 많은 분들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유, 얼굴이 정말 작죠? 아유. 미치겠죠? 제 옆에 있어도 더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나 여기서 보는데 이렇고 이래. 우리는 아시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최정윤 씨가 지금 부동산에 도전장을 내밀고 예, 계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시험이? 네. 합격. 벌써 합격 주셨어요. 네. 왜 합격 이유 한마디. 되게 관상이 총명해요. 일단 근데 1차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합격. 관상대를 쓰면 제가 지금 집이 한 몇 채는 있어야 돼요. 무허가라서 잘 몰라요. 편하게 들으셔야 돼요.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정윤 씨 여기다 모신 이유가 또 있죠. 함께 또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공부도 많이 네. 되고, 그러니까 글로 읽는 공부보단 뭔가 정말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맞아요. 생기는 공부가 예. 되게 큰 거거든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네, 오늘 주제가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정윤 씨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정말 네. 그 말 안에 되게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지금 집을 못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이게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이제. 그래서 함부로 집값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말을 이제는 하기가 약간 불편하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네.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솔직히 나 1월 달에 무슨 특강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야 되냐는 질문에 있어서 1월 달, 2월 달에 집 사야죠.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6월 달을 나오고 나서도 집을 사야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7월 달 이거 이후에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이제는.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좀 솔직히 이제 돈이 없어 못 사는 것도 있지만 근데 약간 수요자층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40대, 50대가 돼야 집을 사는 거였는데 지금은 30대가 관심을 되게 많이 갖잖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고상철 교수님께서 30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집값이 이렇게 자꾸 오르자 불안한 30대가 2년간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10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관심을 되게 많이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30대가. 30대가 받은 것만 102조. 엄청난 관심이 올라갔다는 건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심리가 뭐 여유가 있어서 산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이게 더 올라가니까 나 뭐라도 사야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제 아파트 사기 너무 힘드니까 원룸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뭐 몇 평짜리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요거가 요새 또 품귀 현상이다. 이거라도 사자. 그러니까 아파트 큰 걸 못 사면 이거라도 사고 보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일하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청약이잖아요. 청약.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30대가 청약에 당첨이 된다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왜 어렵냐면 우리가 가점제라는 걸 쓰거든요. 가점제라는 거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점수를 국가가 이제 매기는 건데 84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무주택 기간이 몇 점이냐, 그리고 내가 현재 가입한 기간이 몇 점이냐, 부양가족이 몇 점이냐인데 30대는 결혼도 안 했을 거고 그럼 부양가족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일단 35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일단 없어, 그 점수가.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없어. 그러면 이제 청약을 넣어봤자 가점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30대가 집을 받기란 어려운 거죠, 완전히. 그럼 만약에 30대 내가 청약을 넣어서 15년이 지나야 만점인데 그럼 45세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45세인데 또 가족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를 낳았어. 하나 낳으면 한 명당 5점이거든요. 35점 만점이니까 6명이 있어야 돼. 집값보다 교육비가 더 들겠어요. 근데 어차피 그 와이프는 또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 한 명, 애 한 명이면 2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양가족 2명이니까 10점인 거야. 근데 애가 만약에 3명이다. 그럼 이제 5점이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점이 되려면 84점인데 지금 현재 청약 갖고 있는 사람 중에 80점을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70에서 80이 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기려면 이 사람이 45세가 돼서 아이를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주택으로 오래 있어야 된다고 15년 했잖아요. 이상. 15년이면은 태어나자마자 청약을 할 수 있나? 아니요. 청약은 가입할 수 있는데 기간 산정 기간이 달라. 2살 때부터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몇 살 때부터? 30세 이상이 됐을 때부터 기간을 산정해요. 최근에 제 주위에 30대 여자분들이 당첨이 돼가지고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이유는 이제 그 특별 공급, 일명 특공이라고 해서 신혼부부, 그 다음에 다자녀. 예. 그래서 제 후배는 애가 둘이었는데 나이가 이제 33인데 애가 둘이었는데 임신했어요. 임신한 애도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첨이 됐어, 하남에. 그래서 그 아이한테 엄청 감사하다. 완전 대박인데? 이 정부가 그래서 교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를 공급하겠다. 난 그래도 집값 많이 안 떨어질 거라 봐요. 왜냐하면 청약이 30대들 부동산 해소구가 안 돼요. 여기 아파트 청약 받아본 사람 있어요? 제가 29살 때 아파트 분양 받았거든요, 신도시에. 그때는 이제 23살 때 대학 다니면서 그 과외회가 번 돈 가지고 청약저축 넣고 그걸로 29살 때 분양을 받고 그거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해서 지금 요래 되는 건데, 지금은 신도시나 뭐 땡땡 지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맨날 특별 공급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일반인들, 그 멀쩡한 사람이 들어갈 문이 너무 좁혀진 거예요. 거기에 해소구가 안 돼 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막아놓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살고 싶고 사고 싶은 숫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그게 지금 집값 상승으로 왔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새 아파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를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은 안 해요. 신도시를 만드는 데 가면 임대주택 대책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그 정치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사회적 약자 뭐 좋은데 비율에 맞춰서 해야 돼. 그런 한 반 뚝 떼나 반 이상을 뚝 떼나 버리니까 신도시를 만들어도 정작 사고 싶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없죠. 신도시들을 좀 보면 저는 그 나름 이제 전국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신도시가 정말 잘 풀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꼭 어딜 찝어서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김포 너무 좋다고 하는데 가봤는데 핸디캡이 너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구도시와 그 신도시에 대한 갭에 대한 차이에서 되게 좋다고 막 후배들도 많이 갔어요. 갔는데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오면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근데 이제 생활 인프라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엄청 얘기했지만 한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냥 이제 뭐 3등이 아빠 나오고 이제 좋아졌지만 아니 10년 전엔 10년 걸린대요. 딱 왜 신도시가 자리 잡으려면. 사람 없어진 뉴욕 같았었어. 건물만 막 지어놓고 갔는데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아. 송도가 그렇더라고요.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령 도시 같더라고요. 후배 찾아가는데 어디 찾아가는데 형 그 보이는데 아무 데나 되세요. 왜 차가 안 다니니까 딱지안 뜨는 거야.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나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완전 좋아졌어요. 저도 신도시에 사는데 동탄 신도시 살거든요. 거기는 좋던데요? 동탄은 지금 제가 동탄 아파트 분양 아 받았어요. 진짜요? 대단하십니다. 동탄 지금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더라고요. 동탄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수원이라는 워낙 큰 도시가 베이스에 있었고, 수요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뭐 돈으로 따진다면 수원, 그러니까 서울 인근의 도시 중에 은근히 돈이 많은 도시야, 수원이. 원래 수원은 옛날에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올 때 여인숙이 맞아요. 많았던 예. 도시거든. 내가 거쳐가지고 서울 올라왔어요. 수원 유신고등학교다. 그래서 지방에서 쭉 계속 안 자고 올라오다가 하루 딱 자는 게 수원이야. 왜? 내일 올라가서 좋은 얼굴로 시험 봐야 되니까.
뭐 일을 하던 그래서 수원에서 그런 게 워낙 많아서 은근히 돈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동탄 같은 경우는 수원과 인근의 도시들이 꽤 많아서 그러니까 소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동탄이 생기니까 여기 있는 자본들이 다 일로 가는 거야. 동탄 괜찮아. 네, 좋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제 청약은 일단 나이가 많아야 돼요, 일단. 근데 지금 현재 청년이 예를 들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미리 준비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 해야 되니까 지금 만약에 20대에서 30대다. 그럼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가입을 해서 내가 무주택 기간 청약 홈이라고 있어요. 청약 홈이라고 있는데 그 홈에 들어가면 자기 점수 몇 점인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내가 무주택 기간이 몇 살이고 뭐 언제부터 했는지를 넣으면 점수가 나오고 청약 홈에 가면 이제 매달 청약 나오는 그 물건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공지 뜰 때마다 넣어보시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자꾸 관심 있게 봐야 돼.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젊은 사람들은 특공으로 가야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보통 결혼을 했는데 그걸 안 해요. 혼인신고를 안 해. 당첨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당첨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막 그런 거. 슬프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는 재테크인 거지. 결혼을 뭐 했긴 했지만 나중에 또 하고 나서 신혼부부 특공 다 또 넣어보고 네, 이것도 괜찮은 넣어보고. 것도요. 왜냐면 요새는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바로 안 해요. 2, 3년 살아보고 하자고요. 예. 애기 생기면 하자 그러고. 이거 트렌드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했어. 재테크를 위한 게 아니었었고. 장모님이 바로 하라고 그러더라고. 오빠가 너무 착하셨어요. 불안했나 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을 때 이 청약을 받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넣었는데 이 아파트가 되게 좋은 아파트여야 되고 분양가가 되게 낮은데 되게 높이 올라갈 것 같은 아파트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매물이 뭐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건데 그럼 내가 그러면 하남으로 갈 거냐 남양주로 갈 거냐 아니면 정해야겠네. 저기 창릉으로 갈 거냐 뭐 인천으로 갈 거냐인데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강남 가까운 데가 하남이니까 그럼 교산지구를 내가 들어간다. 그럼 교산지구를 들어가려면 교산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급량이 얼마인지 보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어떻게 되냐. 내가 거의 빨리 가서 이사를 해서 거주를 2년 이상 해야지 좀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돼요. 그러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내가 갖출 거냐 아니면 특별 공고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야지 단순히 투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듣는데 안 될 거가 어려울 것 같죠? 피 주고 사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근데 진짜로.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청약을 문을 너무 좁혀놔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일반인이. 그냥 피 주고 그 사는 게 나아요. 약간 이런 부분을 하나 좀 조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이제 특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한 3년 전에 이제 영종도에 SK뷰 아파트가 있었대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미분양이거든요. 미분양에 청약을 썼어요. 청약 통장을. 너무 아까웠던 게 있었고 이번에 거맘의 로얄파크 푸르지오. 사실 미분양이 제가 보기엔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공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특공을 쓴다는 것은 그 아까운 조금 피가 한 번밖에 못 써요? 한 번 쓰죠. 특공도 한 번밖에 안 되는 거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된다. 특공은. 특공을 왜 한 번 봐? 평생 한 번 쓰는 거예요. 아니 그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하려고 이제 했는데 마음에 안 맞을 수도 그래, 있는 두 번 할 수도 거여서 있고. 그러니까 당첨은 한 번만. 당첨 한 번만. 3개월 안에 네, 당첨을. 신청은 신청은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문제 있다. 신청은 계속 할 수 있는데 당첨만 한 그러니까 번 되면 다시 결혼을 하는 것도 신혼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신혼이 제2의 신혼이. 형님 요즘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난 너무 행복해. 왜 눈이 그렇게 보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청약 통장을 혹시 제가 은행에서 이번에 아기 거를 만들 때 보니까 왜 이걸 굳이 아기한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오래 갖고 있으면 이게 또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가입 기간은 산정하는 거는 일단 18세인가부터 온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 때문에 그런 거야. 금액이 많이 쌓이면은 1순위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50만 원까지인데 제가 알기로 50만 원을 넣어도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인데 10만 원만 책정해줘요. 그러니까 굳이 50만 원을 넣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로 계속 약간 뭐냐면 은행의 영업인 곳도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청약통장이라 하면 물론 이제 집을 사기 위한 목표도 있지만 뭔가 재테크를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아놓는 그런 의미가 좀 있고 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동금이라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율은 별로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깨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내가 청약저축을 20살 전에 왜 가입했냐면
그 과일집 앞에 그 당시 주택은행이 있었어요. 주택은행. 그 옛날 주택은행. 그때는 주택은행에서만 아니 그때는 과외비도 봉투에 넣어줄 때니까 선생님 수고했어요 봉투 받았는데 그때 이제 과외비를 내 100만 원 넘게 벌었으니까 자전거 타고 주택은행 가서 근데 이게 되게 쪽팔린 이야기인데 금리 제일 높은 적금 가입하러 왔어요 이랬더니 이거 주택 이거는 내가 그래갖고 낸 거야.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형들이 뭐 청약저축 가입했냐 하길래 형 나 가입한 것 같다고. 그럼 아파트 한번 넣어봐라. 나 임마 24번 넣었는데 나도 넣을 건데 너 몇 번 넣은지 모르겠는데 너 한번 해봐라 이러더라고. 그 형 24번 나 60번 내가 됐지 그 형 떨어지고. 그래서 정확히 20몇 살에 29살 때요. 형님 29살에 뭐 하셨죠? 나이트에 있었죠. 그때 오빠가 내가 일주일에 얼마 버는 줄 아냐? 그 시절입니다. 네. 29살에 홍록기는 최고였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정말 그때 그 재테크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때 알았다면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제가 그때 당시 알던 세상의 제일 부자가 홍록기 오빠였어요. 예. 저도 청약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 전에요. 그래서 한 번 당첨됐었어요. 분당 아이파크가. 근데 집이 별로여서 그냥 바로. 어머, 나랑 똑같아. 난 뭐냐면 그 돈 많은 시절에 누가 아파트를 사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앞에 아이파크 있잖아요. 그거랑 저기 강남구청 위에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중앙하이츠를 둘 중에 하나 보내서 내가 아이파크 그 도시를 여긴 도로가라 시끄러워서 이거 아파트 아니야. 지금 삼성동이 최고인데 형님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조금 조용하고 약간 절간 아니 같고. 그때는 약간 그게 그런 거였어. 좀 조용한 곳이 좀 좋은 곳이고. 저도 그랬어요. 삼성 아이파크 넣을래, 분당 아이파크 넣을래. 그래서 내가 삼성동 가서 살 일이 있을까? 아니, 근데- 분당.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18살 정도 됐을 때 가입을 해서 10만 원씩 해서 40대, 45대 되면 전 우주에서 A를 이길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좀비를 한 거지. 근데 대신에 부양 가족이 있어야 되니까 결혼을 좀 빨리를 해서 근데 이것은 좀 전제를 하나 잘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만약에 한 10년이나 20년 있다가 부동산 경기가 꼬꾸라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사실 또 분양은 아무 인기가 없어요. 청약 자체도 의미가 없겠네. 상가를 하면 돼 결혼을 안 할 상가를. 수도 있고. 상가를 하면 돼. 좋은 건 뭐냐면 청약은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이거를 뭐 나는 청약만 하겠어 이런 건 아니고 공부를 나중에 좀 만약에 해서 청약 안 하더라도 그 돈이 뭐 어떻게 뭐 사업에 미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보면 고 교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실효성 문제에서 좀 없어요. 없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뭐 경매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격 요건도 바뀌지만 중요한 거는 청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그게 지금 상한제에 걸렸기 때문에 받으면 시세보다 싸거든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게 마치 그 복권 같은 거죠. 들어갔을 때 딱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운이잖아. 넣어보는 거죠. 어쩔 때는 40점도 붙기도 하고 어쩔 때는 60점이 붙기도 하니까 이게 내 희망 고문이야. 그렇지 이게 꼭 이 점수가 돼서 다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쏠림 현상들이 분명히 근데 있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청약을 해서 아파트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머리를 잘 굴리고 정보를 잘 수집하면 할 수 있는 게 또 경매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경매도 있고 재개발. 약간 아쉽게도 일반 매매 시장이 좋으면 경매는 매물이 없어요. 경매는 매물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저희 경매 나온 물건을 보려고 저희 수강생들하고 엊그저께는 강서구 마곡을 투어했었고 어제는 이제 광명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광명의 철산, 그 다음에 하안, 소와 광명역까지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매매 물건도 없고 전세 매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유는 사람들이 다시 싹 걷어들였대요. 더 뜰 것 같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일반 매매로의 전환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풍부한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금리가 워낙 낮아요. 사실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는 저는 굉장히 요원하다,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울에 또 수도권에 사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아파트일 텐데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거의 100% 육박해요. 그러면 일반 매매랑 똑같은데 그러면 왜 100%가 넘어가냐? 더 뜰 것 같아.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100% 넘어가는 거죠. 105%도 쓰잖아요. 그렇죠. 105%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다. 경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난 이해를 못한 게 경기가 안 좋으면 경매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경매를 받으러 갔는데 그 건물이 사실은 왜 터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살다가 집. 망한 집이라는 인식이 좀 많아 그게 있어서
보통은 받아서 그냥 재테크용이지 살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왜 그 많던 매물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물론 높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갖고 있다는 건데 그건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실물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경매 매물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대출이자가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나오지 않고요. 여기 이제 그 꼭 입찰을 해볼 만한 경매 물건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 또 방송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에 인천하고 대구 수성에 이를테면 한 번 유찰되면 웬만하면 낙찰이 돼서 한 89, 한 95에 낙찰되는 뭐 대구의 수성, 그다음에 인천의 아파트가 있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유찰됐어요. 2번 유찰. 예, 그러니까 170, 49로 떨어졌는데 70에 낙찰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들어가서 유찰됐어요. 예, 근데 옛날에 부천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170, 49잖아요. 다음에 낙찰은 거의 90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70번에 먹었어야 된다는 거죠. 먹었어야 되네. 예, 왜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49니까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아예 얘들 손도 못 대게 72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야 안정권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70에서는 네, 맞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나 낙찰 못 받아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49로 떨어져 버리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물건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세는 지금 거의 한 95 정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낙찰이 89에서 90까지 근데 올라온다는 저는 거죠. 그 경매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 경매장을 가보긴 했어요. 옛날에 깡통 전세를 잘못 살아가지고 전세금 하나도 못 건지고 갑자기 국민은행에서 이 아파트는 우리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제 경매를 넘어갔는데 거기서 경매를 좀 내가 정보를 알았었다면 손창현 교수님이 미리 알았었다면 내가 그냥 내 원래 아파트 가격으로 샀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에 한해서잖아요. 그러면 꼭 굳이 우리가 죽어도 아파트만을 또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진호 우리 이진호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아파트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이제 방법은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상승률의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인기 있는 물건을 치느냐 이랬을 때 왜 인기라는 것들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인데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은 물건들이 더 빨리 오른다라는 자본주의 속성 때문에 그러면 실제 이 아파트는 거래하기도 일단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고 또 누구나 갖고자 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은행이나 놓으면은 자본으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되게 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쉽게 오를 수 있는 그 폭이 그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뭐 근로자 급여의 수준에 봤을 때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동안도 집이 올라 버리니까 그걸 봤을 때 다른 것 비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돼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거주해서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도 많이 하다 보면 생활 편의성을 따져봤을 때 아이가 있고 있을 때 내가 특별하게 손을 대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활 주거 환경 뭐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덜 들이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정말 주차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왔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집에 살았었어요. 정말 무릎이 관절이 다 나가요. 아니 또 물건을 뭘 또 들고 올라가야 될 시장 때는 보죠. 그때는 아기가 저기 계단을 못 오를 때 제가 항상 안고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남편들이 장 보고 애 안고 올라가고 이런 거 별로 안 되거든요. 거의 주부분들께서 말해 뭐해요. 네네. 하여튼 결론은 그래서 제가 아파트로 옮겨 보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정리만 해도 다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주택에 관련된 다세대라든가 이런 빌라라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어 놔서 이제 판매를 하니까.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 면적만큼 또 바닥 면적이 빠지니까 집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집이 작아지면 비싸요 또 괜히 쌓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뭐냐면 그 아파트는 내가 이걸 사서 실제로 거기 살 때도 편안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이걸 팔아야 될 때라든가 재산의 그렇죠. 가치를 네, 봤을 때는 맞습니다. 안정적인데 빌라는 되게 예뻐. 젊을 때 막 좋아. 근데 막 살다 보면 불편한 것도 많고
얼마 전에 저는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정말 여러 군데를 제가 처음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보고 뭐 다세대도 보고 뭐 이렇게 타운하우스도 보고 여러 분야를 봤는데 결국은 주차가 이제 뭐 연립주택은 너무 힘들고 아기 그 스쿨버스 안 오고 이런 게 너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청약이든 경매든 뭐 실매입이든 간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살 때 과연 어떤 세금들을 내게 되는지 요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꼭 기억할 숫자가 612. 612만 기억하시면 뭐야, 돼요. 뭐 이길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취득할 때는 6억 이하 주택을 하면은 취득세율이 1%대가 됩니다. 이거 근데 이하. 6억을 넘어가면은 이제 2%, 9억 넘어가면 3%로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가 이제 일은 뭐냐면은 1주택. 무조건 주택수를 지금 상황에서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네, 2년 이상 보유 거주하다가 팔면은 이제 차익이 생겨도 이제 세금이 없는, 양도세가 없는. 집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이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집이 하나 있고 남자는 28, 여자는 38. 결혼할 10살 수 있잖아요. 결혼해서 혼인해서 집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나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연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는데 합쳐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은 두 채가 돼도 비과세가 됩니다. 예. 5년 안에 참고로 우리 김윤석 교수님이 이제 원래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영 과장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두 주택이 있는데 양도세 절세 효과 사실은 이제 둘 중에 양도 차익이 작은 거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서 기존에 이제 1세대 1주택 맞추면 또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를 그 민주당의 어떤 실장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절세 방법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또 무주택자 갭 투자를 활용한 투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투자 말이 안 좋은 말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신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갭 투자를 또 활용을 해서 네네네. 갭 투자는 말 나쁜 말 아니에요? 갭 투자가 사실은 그게 이제 외국에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거를 민간 임대 형태, 민간의 금융 형태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어느 때는 경기가 좋고 어느 때는 안 좋고 할 때 전세는 항상 그걸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매가 낮든 전세가 올라가든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진 만큼만 내고 집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집은 자산으로서 효과를 가지니까 갖고 있으면 또 오른다는 거예요. 또 지금의 정부처럼 정책을 이렇게 내놓지만 정책의 횟수가 짧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게 반등이 많이 생겨버리면 한 1년에도 두세 번씩 막 오르게 되면 취득하고 사실 팔지 말라 2년 동안 갖고 있어도 그 2년 사이에 정책 때문에 올라버리면 1,000만 원 내고 자기는 실제 들어가는 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안고 있는 게 한 2년일 때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거 괜찮네?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우리가 2억짜리를 전세 1억 8천을 안고 2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얼마 넣었어요? 그러면 2억짜리 샀어요가 아니라 2천만 원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집이 갑자기 3억이 됐어. 그러면 2천 넣고 1억 정도의 갭 차이가 나니까 이거 500%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걸 좀 좋은 말로는 지렛대 효과라고도 하는데 레버리지가 되는 건데 레버리지지. 전세가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전세를 받은 다음에 내는 돈은 없으니까 사실 전세제도가 목돈을 받아다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그 돈을 이자를 주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기 집 주고 그 목돈 받아서 은행 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자를 받는 게 과거에 우리 이자가 20%를 들 때 막 80년대 때 이때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줄어들어서 그냥 돈 넣어도 쓰잖아요. 0.1%도 안 나오니까 반전세 발효세니까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갭 투자가 돼요? 갭을 막 4, 5억씩 밀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예 안 되지. 지금은 이제 이게 밀려서 서울은 이제 밀려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서울 주변 또 지방의 광역시 주변 또 어느 지역도 보면 아직도 80, 90% 되는 데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지. 그런 데 그러니까 이제 찾아서 거기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이거 이런 게 있었어? 갔더니 뭐 비규제 지역이야. 그러면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너 왜 거기 갭 투자했어? 거기도 규제 때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규제를 해서 전국을 다 규제를 묶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 도움이 돼요.
다 올리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도 규제해줘. 해남에서 나도 좀 규제해줘. 해남 주택 집값도 올라가게. 평준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향 평준화가 됐다.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 올리는. 네, 네. 자산을 균형적으로 올리고 갭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수도권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뭐 당진, 경북 영천, 영천 들어나 봤어요. 경북 영천. 왜 못 들어봤어? 나 거기 본 적이 거긴데. 누에고치 많고. 예? 예. 우리 아버지. 예? 네, 내 집 마련에 대한 방법을 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저는 많이 얻었어요 오늘. 나이가 많아야 해. 네. 청약 홈 무주택 기간. 진짜 적었어 꽁. 여기에. 그다음에 6억 1% 취득세. 다주택 갭 투자. 이렇게 나왔어요. 공부했는데. 그럼. 뭔가 굉장히 적은 건 맞는데 얻어가시는 게 많은지는 모르겠네요. 네. 너 그러다 얻어맞는다? 라임이 좋아요. 아 그럼요. 오늘 여기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